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태풍 장미가 10일 오후 5시를 기점해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머물면서 11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안전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려했던 태풍 장미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가 됐지만 호우특보는 계속됐습니다. 긴박했던 대응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제 태풍 장마가 북상하면서 네. 남부지방엔 한때 초기장 상태에 있었죠. 네. 다행히 10일 오후 5시쯤에 울산, 경북 포항 쪽을 지나면서 사실상 이제 소멸됐고 온대 저기압으로 이제 변질되면서 태풍이라서 위력은 사실상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은 비껴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졌었거든요. 네. 11일까지 적게는 30mm, 많게는 80mm의 이제 추가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앞서 이제 집중호우로 내린 비는 이제 대구 영북에서 농경지가 263헥타르가 침수됐고요. 네. 그다음에 물이 뿌려나면서 이제 도로가 이제 7개 시군에 25곳이 이제 침수가 되면서 교통통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같은 경우는 청송군 부동면에서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이제 그 2명이 고립돼가 소방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기도 했고 네. 또 같은 날 청송군 현서면에서는 기란천 제방이 이제 붕괴되면서 뚝이 무너지면서 그 40대 여성이 탄 승용차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조되는 어떤 긴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제 조사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태풍에 관한 피해는 좀 적었는데 이례적인 긴 장마로 인해서 안동댐과 이마댐이 동시에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방류를 지속하고 있죠. 초당 최대 1,500톤을 흘려보낸 후 홍수 피해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그 이마댐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그리고 안동댐 같은 경우는 17년 만에 문을 열었거든요.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따르면은 이마댐이 지금 홍수 제한 수위가 161.7m입니다. 그런데 160.5m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네. 홍수 수위까지 올라갔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6일 오전 10시부터 초당 300톤씩 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동댐은 그 다음 날인 7일 오전부터 수문을 열었는데요. 안동댐은 2003년에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처음 수문을 열었고 그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문을 열었죠. 네. 그리고 이마댐은 2012년도에 태풍 삼바 당시에 수문을 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수문을 열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안동 시민들 중에서는 이제 굉장한 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와서 이제 보는 구경꾼들이 몰려들기도 네. 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불법 주차라든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안동시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동댐과 이마댐이 방류를 하면서 용상동에 있는 낙천보가 침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낙천보로 진입하는 자전거 도로 둘레길이 있는데 이 둘레길인 목책교도 유실이 됐고요. 네. 또 안동시는 이 유실이 되면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비상시설을 또 설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홍수 피해는 막지를 못했죠. 네, 지금 방류를 시작한 것은 좀 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댐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조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안동시 용상 쪽에는 이제 반변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보면은 이제 목적 인도교로 이제 자전거 도로와 같이 사용하는 목적 인도교 두 개가 있는데 네. 앞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이제 7일 밤에 안동댐 물 수문을 열면서 8일 날 이제 낙천교 목적 인도교가 이제 유실됐고 거의 앞서가지고 6일 날 이제 이마댐에서 초당 300톤의 물을 방류했거든요. 네.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반변천에서 내려오는 용상동 쪽에 있는 동천보죠. 동천보 이제
그 이제 목적 인도교가 사실 또 유실됐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사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뭐 기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수문 조절, 방류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유실됐다라는 어떤 그런 그 책임론들이 이제 시민들 사이에 좀 일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이 부분은 사실 유실되고 다시 또 이제 수리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안동댐, 이마댐에 동시에 숨을 넘으면서 그 합수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낙동강 발원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실되고 도로도 끊기고 이런 피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동군 기사의 댐 수위 조절, 수문 방류 조절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방류가 늦어진 데 투신 신고가 접수된 원인도 좀 있었는데요. 수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동댐이 당초에는 6일 오전에 이제 방류를 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안동댐 인근에서 사람이 투신했다 이런 신고가 이제 들어오면서 실종자를 그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무려 12시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12시간 정도 늦어지면서 당초에는 초당 300톤 정도를 방류를 할 예정이었는데 늦어지면서 방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죠. 네. 경찰 그리고 소방당국은 지금 원령교 인근에 지금 현장 주의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안동댐 그 방류를 시작을 하면서 댐 하류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데다 비가 더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높았는데요. 산사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사실 산사태 위험 노출돼 있었거든요. 네. 특히 뭐 경북 같은 경우는 성주군이 이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었고, 구미, 김천, 영양, 영주, 포항 등에는 이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산림청은 이제 전국 적인 어떤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재난 방송이라든지 마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방송을 하고 또 이제 인근에 있는 위험지구 인근에 있는 주민들 대피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단행했습니다. 산사태 지역으로 한 7,722곳 정도가 이제 긴급 점검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 시설 873곳,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장 180곳, 태양광 시설이죠 1,823곳 등을 이제 또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1,316명을 긴급하게 대피시키기도 했고요. 다만 우리 지역이나 봉화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실제로 입기도 했거든요. 6일 이제 봉화군 무량면에 이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축구장 그 면적의 어떤 절반 정도 되는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요. 이 앞서가 2일에는 같은 봉화군이죠. 봉화군 명호면의 태양광 시설에서 사실 이제 공사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근 농경지를 덮쳐가지고 한 1만 제곱평방미터 정도의 농경지가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산사태가 한 70여 곳이 이제 산사태가 잇따랐고요. 하지만 다행히 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30여 세대 50여 명 정도의 이제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택 침수로 인해 가지고 피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참 다행이지만 이런 주택 침수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반이 약해진 곳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가 그친 후에도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산사태 피해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치권 일부 그리고 또 시민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태양광 문제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더욱이 이제 그 산비탈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태양광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산사태가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런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반이 약해져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이 뿌리의 힘이 약하거나 또는 물이 그 지하에서
솟구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피해가 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진 않았다는 게 산림청과 여러 지금 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산림청이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에 이제 산사태가 발생한 숫자를 지금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더니 모두 1,079건이 지금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발생은 모두 12건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비율로 따진다면은 전체 산사태의 1.1%만이 태양광 시설로 인한 그 산사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모두 12,700곳이 넘습니다. 12,700곳이 넘는데 이 중에서 12곳만 산사태가 났다는 것은 태양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더욱이 이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의 평균 강수량이 750mm가 넘었습니다. 최장 장마일 때 2013년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최장 장마가 49일이나 됐는데 네. 이때 당시에 406.5mm 정도가 이제 왔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정도 왔었기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 이번 장마는 좀 특이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벌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네. 이 산사태 피해와 태양광 시설은 좀 더 조사를 그래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은 최대 농도라고 불리는 만큼 농작물 피해 상황도 좀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농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 집중호우가 길어지면서 과체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과, 네. 낙과, 복숭아, 이게 추락기에 놓였던 복숭아라든지 수박 이런 부분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채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어서 굉장히 소비자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고 이랬습니다. 사실상 지난 봄에 일어났던 냉해가 한번 겹쳤었죠. 네. 사실 이 냉해 피해 보상 부분도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이 다시 이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이나 농민을 위한 실제는 지원들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대규모 대중부 투쟁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농민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이제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식량 작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사실 식량이라는 것은 안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식량 주권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결부시켜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쟁점화하겠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는 1990년대 이제 사실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농촌 현실,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목소리라든지 현실을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재해 보상법이라든지 농업재해 대책법 이런 것들 정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재해대책법을 현실화시켜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산 농민들이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농민 피해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이슈화 쟁점화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는 4차 추경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는 모두 4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재정경제부에서는 지금 예비비가 2조 4천억 정도가 있는데 우선 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금부터 내년도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족한 돈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집중호우 장마로 인해서 전국의 7개 시도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 선포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추경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그 2002년도에 이때 당시 태풍 때 4조 1천억 원 정도의 그 추경을 지금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2조 2천억 정도의 추경을 편성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추경은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경은 필요하나 그동안 그 1, 2, 3차 코로나 때문에 그 추경을 한 이후 우리 국가 재정이 상당히 이제 많이 부족해졌고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역대 가장 많아질 거다 이런 그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난 특별 지역 추가 지정도 거론이 되는 만큼 추경 편성에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선 매일 날씨 예보를 보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조영애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우선 태풍은 완전히 소멸된 것인지 이번 주 비 소식은 없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제5호 태풍 장미가 어제 오후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지만 비구름대가 계속 남아 밤사이 대구 경북에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산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일사에 의해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11일을 시작으로 폭염특보도 발효됐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전반적인 날씨는 어떻습니까? 제6호 태풍 메칼라는 오늘 9시 중국으로 상륙하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발생한 태풍은 없지만 여름철은 태풍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계절이고 평년 수준으로 볼 때도 10월까지는 우리나라에 한두 개 정도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 무더운 날이 많겠으니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호우 피해까지 여러모로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지 두 분의 의견 덧붙여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복합 재난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둬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재해라 그러면은 분야별로 뭐 자연재해든지 뭐 사회재해 재난이든지 분야별로 이제 뭐 대책들이 있고 그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뭐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뭐 태풍이라든지 뭐 집중호우 또는 이번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 재난 뭐 자연재난 이런 것들이 사실 겹쳐서 동시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때문에 복합 재난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조금씩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이주민들이 또 집단적으로 이제 그 대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피시켰을 때 코로나19를 연결시켜서 이제 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재난 이주민들이 대피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런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복합재난이 오는 빈도는 낮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 대책은 마련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면적도 가장 넓고 또 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그 취약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자연재해를 막지 못한 인재로 인해서 피해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두세 개가 더 온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비 피해 상황과 점검하는 한편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